최고봉 씨, 어저께 만난 대표님하고 이야기한 거를 간략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최고봉 씨도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만난 대표님이 저에게 이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일단 본인이 만드는 RPA, 요즘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결국 그 생성형 AI가 이제 챗GPT가 대표적인 이제 상품인데, 사실 챗GPT 4.0을 쓰려고 그러면 20불의 금액을 내야 돼요. 나도 한두 달 동안 20불을 내면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챗GPT는 질문을 하면 새로운 응답, 또 질문을 하면 새로운 응답. 물론 그 응답이 그렇게 뭐 나쁜 응답은 아니지만 릴레이션십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챗GPT 4.0에서는 내가 제안서를 작성해줘 라고 한다면 제안서에 내가 주제를 준 제안서에 맞게 제안서를 쓰죠. 그 중에서 가격 결정에 대한 카테고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제안서 중에서 가격 부분 섹션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해서 주는 거죠. 그 가격이 고객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내가 이제 최고봉 씨한테 계속적인 질문을 왜라고 했을 때 짜증을 내고 응답하기 싫고 왜 대표는 맨날 저렇게 질문만 할까? 알면 지가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챗GPT 4.0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릴레이션을 통해서 전 단계의 질문을 좀 더 심화되게 또 대답을 해주고 그 내용을 좀 더 심화하게 내용을 해주고 내가 이제 박경수 작가의 챗GPT 매뉴얼을 판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대로 다 해봤더니 영어만 좀 잘한다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다 이거를 쓰는 게 좋을까요? 직원이 10명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이라고 하는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대표가 4IR의 새로운 IT 솔루션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쓰고 싶겠죠. 그러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결과가 생겨서 어제 만난 대표님은 이걸 자체 개발을 했다. 미국에서 AI 빅데이터를 전공한 대표님이 한국에 와서 본인이 벌은 모든 전 재산을 올인시켜서 새로운 AI, 생성형 AI, 즉 대화형 AI가 돼서 응답을 해주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챗GPT의 그 개략적인 그 어떤 구조를 잠깐 설명하자면 최고봉 씨도 이미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알 거예요.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챗GPT를 오픈형 AI로. 근데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걸 상품화 시킨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죠.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한 거죠. 왜? 이 사람은 또 새로운 시장을 본 거예요. 물론 우리 최고봉 씨 우리가 만드는 메타 IT도 분명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챗GPT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카테고리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DB에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뭐냐? 그 내용이 공개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우리 생산 라인 몇 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다면 챗GPT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알려줘요. 왜? 옆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LG전자에서 또는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우리 이런 생산 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이 사람은 S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과연 챗GPT를 쓸까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서는 챗GPT가 방화벽으로 걸려 있어서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어제 만난 대표님이 개발한 대화형 생성형 AI 뭐냐?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답을 찾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내 마음에 들었는데 2023년에 만들려 하니 10년 전 일을 어떻게 가물가물하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2013년 작성된 사업 계획서 좀
찾아줘. 또는 그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마킹한 거 알려줘 라고 한다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저에게 그 PPT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만나야 할 고객, 내가 타겟팅한 고객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업력이 30년 된 회사나 10년 된 회사나 5년 된 회사나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것인가. 야, 저번 주에 선사에 부킹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지? 라고 하면 옆 사람한테 언니 그게 뭐였지? 야, 그걸 내가 기억해?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미국에 가는 볼펜을 수출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줘 라고 한다면 입사 10년 차나 입사 1년 차나 똑같은 응대를 고객에게 한다는 거죠.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IT가 바로 이런 IT인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BA를 입력하고 BA를 출력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존의 시장에 널려있는 포딩 시스템이 아니라 화주가 원하는, 화주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그것을 우리 나의 고객, 메타 FMS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 R&D 회사를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최고봉 씨가 엄청 바빠질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솔루션을 쓰더라도 어떤 BA를 만들어내는 포딩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맨 앞단에서 고객을 대신 응대할 것이며 선사에 대신 부킹을 할 것이며 운송사에 대신 워크시트를 날려줄 것입니다. 우리 메타 IT가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고객의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정교화시키고 전처리를 시켜서 가장 최적화된 응답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30년 이상의 고객 초밀착 관리 시스템 기반으로 고객 경험 가치를 실현하는 김영숙 비토리아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고봉 씨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출시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분석해 보아요. 오늘도 화이팅!